건강하고 행복한 소씨 오늘 일요일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소씨가 좀 중요한 사안들 저에게 정리해서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날씨가 포근하고 굉장히 미세먼지가 이번 주 치고는 굉장히 많이 거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벚꽃축제, 우리 소천사님들도 벚꽃축제 가셨죠? 네. 이미 가고 계시거나 갔다 오셨거나 이 벚꽃이 또 낮에 봐도 좋고 저녁에 봐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벚꽃축제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4월 초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 벚꽃이 만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이 벚꽃이 예쁘게 피는 순간이 바로 오늘하고 내일이라고 해요. 오늘 내일 중에 가장 벚꽃이 많이 만개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벚꽃 축제도 다니고 이런 벚꽃 구경을 다니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이 벚꽃과 어울리는 노래, 우리 임영웅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지개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배낭 하나 메고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분으로 많은 분들이 이 주말을 맞아서 벚꽃 구경하러 가셨을 것 같은데, 자, 날씨도 따뜻해졌고 미세먼지도 좀 많이 사라졌고 이 순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도 우리의 가슴을 쿵쾅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이제 벚꽃만 보러 간 게 아니라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을 관람하러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까지 매일 10,000명씩의 관객을 기록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번 주부터 조금 소폭 하락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실만한 분들이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N차 관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람객이 꾸준히 이어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관객 돌파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달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임영웅님의 영화관에서의 파워가 지금 현재 주말을 맞이하여서 이 CGV가 정말 이 격동의 무비 차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격동의 상태냐? 자, 다시 1, 2위를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4, 5, 6, 7위 중에 4, 5위가 국산 영화. 그리고 임영웅님의 영화가 8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봉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하여 순위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귀멸의 칼날도 이렇게 순위가 떨어져 있죠? 근데 보면은 이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만족도로 표시되는 퍼센테이지가 귀멸의 칼날은 81%인데 임영웅님의 영화는 98%예요. 100명이 보면 98명이 만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명은 누굴까요? 2명은 잘못 누른 사람. 네, 만점 주려고 했는데 잘못 눌러서 만점 못 준 분들이 2명이 빠졌네요. 자, 그 정도로 압도적인 점수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4위에 랭크된 옥남이라는 국산 영화도 74%밖에 되지 않고요. 이 소울메이트라는 영화가 그나마 94%를 자랑합니다. 지금 보면은 스즈메의 문단속의 94%, 슬램덩크가 97%, 그리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가 98%. 개봉을 앞두고 있는 건 아직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개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개봉이 되고 나서 뚜껑을 탁 열어보았더니 이거 영화가 너무 완성도가 좋은데? 너무 영화가 대박인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만 90%가 넘는 압도적인 이런 점수 평가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번 노래가 지금 쭉 보면은 98%의 말도 안 되는 이 점수를 얻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지금 점수 파워를 내고 있는 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이다. 그런데 현 영화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스즈메의 문단속, 무서운 흥행 기세, 18일 연속 1위. 와, 개봉하고 18일 연속 1위면요. 거의 3주 가까이 지금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관객수가 265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런 지금 기록을 세우는 영화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나 일본 현지에서나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 스즈메의 문단속을 지금 그나마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무비였는데, 사실 콘서트 무비의 이 파워 자체가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대중들이 다 알아보고 방탄소년단이 국위 선양을 하고 있고, 이 방탄소년단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는 대가수다라는 것 정도는 이젠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임영웅님 역시 비슷한 상태인 거죠. 어떤 비슷한 상태냐? 그 방탄소년단의 최고 기록을 세웠던 이 콘서트 무비 관객 수가요,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정말 뭐 파급력이 엄청난 세계적 슈퍼스타이지만 그들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콘서트 무비라는 특성상 33만 관객을 유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관객 수는 이제 22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방탄소년단조차 이렇게 순위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콘서트 무비 중에서는 이 역대급 기록을 달성해내고 있다. 이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최대한 선전을 했던 영화가 임영웅님의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국산 영화들 같은 경우도 순위가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파워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 Y2K, MZ 세대들에게도 이 과거 90년대 때의 모든 것이 유행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 관심도가 더 폭등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 영화계가 많이 분발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도 임영웅님의 영화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기록해내고 있다. 자, 이 가운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야구 경기를 함께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에 올라섰습니다.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보는 특이한 투표인 것 같습니다. 워낙 영웅시대 분들이 다방면으로 이 투표 팬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투표에서도 임영웅님이 압도적 1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되죠? 지금부터 이제 딱 여름 때까지가 거의 뭐 절정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직접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적을지 몰라도 시청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가 바로 이 야구죠. 근데 이 야구를 임영웅님과 함께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든 함께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벚꽃이 만개한 이 시점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탁 사진을 우리 소천사님들에게 찍어주신다면 이렇게 어린 친구들처럼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요때 시절로 탁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야구만이 아니라 벚꽃까지 함께 보고 싶은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파워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이 부른 한 잔의 눈물 영상이 9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한 잔의 눈물, 임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이고 이 영상은 지난 2021년 2월 6일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고 지난 3월 25일 어제죠. 9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임영웅님이 900만 뷰 조회수를 돌파해버렸다. 네, 900만 뷰 조회수를 돌파해버린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임영웅님이 노래 파워를 여실히 느끼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파워다. 자, 근데 이런 쾌거 파워가 단순히 여기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대기록을 임영웅님이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제가 전달해드릴 이 깜짝 근황도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살짝 이전에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을 말씀드려보자면 참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기록이 올랐습니다. 27개월째 넘버원이다. 무려 27개월째 넘버원의 기록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27개월 연속 1위가 아니에요. 요번 순위 결과 발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선 이 분석 내용에 따르면 상영하다, 돌파하다, 기부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돌파력 자체가 I'm Here로 더 파이널 영화 파워가 막강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트로트 가수가 영화를 내는 이 일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물론 뭐 송가인 씨, 김호중 씨 뭐 쭉 있었지만 특히나 임영웅님만큼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 자체가 트로트 가수계에선 뭐 전무하고요. 지금 뭐 전체 가수들 수많은 아이돌들과 함께 비교를 해도 임영웅님의 이 영화 평가 파워가 어떻습니까? 막강합니다. 막강하고도 막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임영웅님이 당당히 등극을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이 전체 브랜드 평판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브랜드에서도 임영웅님이 1위를 차지했는데 당연히 이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분석 내용, 이 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로트 브랜드 평판 2023년 3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웅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임영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상영하다, 돌파하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고 이 키워드 분석에서는 음원, I'm Here로 더 파이널,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 이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이 92.08%를 기록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긍정이다 아니다 라는 비율에서도 거의 뭐 100명 중에 92명은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 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했다기보단 분석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임영웅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브랜드 평판보다 긍정적인 평판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브랜드 평판 지수 자체가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 온라인에서 뭐 임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임영웅님의 샵태그 거는 거,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이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활동이 어떻습니까?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임영웅님이 1위를 놓친 적이 없네요. 자, 1월 달에도 임영웅, 2월 달에도 임영웅, 3월 달에도 임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7개월째, 27개월이면 연수로 계산했을 때 거의 2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한 지가 3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으니 결국 미스터트롯 진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1위를 놓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록들이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브랜드 평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니 이거 뭐 기록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 연구 결과도 굉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현재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이 2집 앨범 자체에 대하여 지금 엄청난 작곡가들의 러브콜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다. 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엄청난 모습이 한 번 더 포착이 되면서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수호천사님에게 제보받은 이 모습과 함께 제가 소식을 전달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요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이 사진이 뭐길래 수호씨가 이렇게 뭔가 이게 이 집 앨범과 연관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딱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조영수 작곡가다. 자, 바로 조영수 작곡가가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분도 어디서 많이 본 분이죠? 제가 확실하다 하진 않지만 대략 유추해 본다면 그 사나이 콜센터에서 나왔던 그 우리 미스터톡 레인보우 멤버들 중에 한 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분의 얼굴이 좀 생각이 나고, 자, 도대체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도대체 임영웅님의 이집 앨범을 어떻게 아냐? 뭐 그냥 조영수 작곡가가 이 옆에 있는 소씨가 말한 대로 이 가수와 함께 그냥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제가 왜 점점 사진을 확대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결정적 힌트가 있습니다. 딱 제가 3초 정도 한번 시간을 들어볼게요. 자, 왜 소씨가 이 조영수 작곡가와 뭔가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스터 트롯 레인보우 멤버로 보이는 이 가수와 함께 여기서 포착이 됐느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때문일까요? 요 밑에 이 초록색 뒤통수 모습이 좀 어디서 많이 익숙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누구 같이 보이시나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습을 보자마자 뒤통수만 봐도 히어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정말 그 소문이 맞는지. 일단 조영수 작곡가는 200% 맞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이 모습이 뒷모습으로 찍혔고 사진의 화질이 좀 흐린 걸로 봐서는 조금 멀리 있는 데서 급하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임영웅님의 얼굴이 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찍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확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임영웅님 맞나요? 자, 이게 지금 맞다 안 맞다로 지금 여론이 엄청 나뉘고 있는데 우리 소천사님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임영웅님 맞을까요? 아닐까요? 일단 제 의견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임영웅님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딱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임영웅님이 이렇게 평소에 안경을 썼던 건 라섹 수술을 하기 전인데 안경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선 임영웅이 아닌 것 같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일상을 담아놓은 이 인스타그램 모습을 쭉 보면 확실히 안경을 잘 안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는 쓰는 적이 좀 있습니다. 쭉 내려보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최근에 안경을 쓰고 보였던 이 사복 차림의 모습은 이 뽀그릉 때,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검은색 뿔테 안경, 요때는 안경을 안 썼죠. 요때 한번 같은 뽀그릉이지만 검은색 안경을 착용했었다라는 거. 그럼 쭉 내려봐서 또 언제 있냐? 뽀그릉 때도 저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임영웅님이 안경 쓴 모습 자체를 잘 안 보여줬는데, 자, 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딱 두 개의 사진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때예요. 요때 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뿔테 안경인데 투명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 사진에도 보면은 그 전에 올랐었던 사진인데 요때도 뿔테 안경을 투명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마 같은 제품의 안경을 착용했던 것이 아닐까. 잘 보이시죠? 얼굴을 좀 완전히 확대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 사진에서 공개가 된 임영웅님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그 뒷모습에서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뿔테 안경으로 보이는 안경이 살짝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증언하는 이 볼따구가 빵빵한 모습. 그리고 임영웅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 자체가 생머리로 굉장히 펴져 있는 모습도 많고 파마가 되어 있을 때도 많지만 이게 머리가 자라면서
완전 그냥 직모로 떨어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임영웅님은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살짝 들어가는 머리였습니다. 반곱슬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직모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웨이브가 되는 형태의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타고나기는 완전 직모로 타고났는데 이게 가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파마도 하고 머리 세팅도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를 매일 감아도 항상 어느 정도는 그 세팅기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뿔테 안경. 자, 그렇다면 요 두 모습을 나란히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임영웅님이 맞냐 안 맞냐 또 하나 의견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짱구를 닮았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임영웅님의 이런 뿔따구 모습들. 자, 요 사진이 조금 유사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과 임영웅님 요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임영웅님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더 비슷한 이 뒷모습. 이 볼따구 모습 때문에 임영웅님이 짱구란 별명을 얻었는데, 자, 한번 나란히 두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조금 줄일게요. 줄여서 완전히 좀 비슷해 보이게끔. 자, 어떠십니까? 임영웅님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뭐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냐, 그게 좀 관건입니다. 자, 이게 좀 관건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길거리 마스크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 벚꽃 현장에서도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요. 사진 찍을 때도 안 쓰고요. 대다수가 끼지 않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은 예전부터도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만약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복장의 상태도 보면 약간 좀 가을 겨울 옷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FW라고 해서 좀 가을 시즌, 여기 있는 분도 니트를 입고 있죠. 그리고 임영웅님으로 보이는 이 분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두꺼운 후드티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00% 2집 앨범을 위한 이 미팅 모습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뭐 100% 2집 앨범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90% 가까이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분은 임영웅님이 맞다. 그리고 조용수 작곡가도 맞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이게 미스터 트롯 때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임영웅님이 미스터 트롯 때에 이런 헤어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짧은 헤어를 유지했기 때문에 최소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이때 이후의 시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조용수 작곡가가 이렇게 임영웅님과 함께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이 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용수 작곡가가 최근에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방송에 나왔던 모습들을 보면 이 조용수 작곡가가 좀 머리가 많이 길어져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2집 앨범이 맞다고 한다면,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맞다고 한다면 조용수 작곡가가 당연히 임영웅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역시 이 조용수 작곡가와 신곡 앨범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 지금 뭐 조용수 작곡가의 영향력도 가요계에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임영웅님 역시 가수로서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또다시 정규 앨범을 만들어 발매를 한다면 이 파급력은요, 정말 가요계를 완전 뒤집어 놓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영웅님이 맞다라는 것과 조용수 작곡가가 맞다라는 점만 봤을 때도 이 함께 있는 이 현장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을 위한 만남이었는지가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곳이 아무래도 좀 주차장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조금 화면을 줄여보면 주차장이거나 아니면 횡단보도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도로 대변 근처에 있는 어딘가로 보여져요. 바로 외부로 연결되는 주차장 안쪽에 이렇게 세 사람이 서 있고 바깥쪽에 도로가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자세히 보면 일반인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분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조용수 작곡가도 마스크를 손에 쥐고 있죠.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다면 저는 거의 90% 확신했을 겁니다. 예전 사진이다. 왜냐면 요즘 길거리에서 마스크 거의 안 쓰거든요. 미세먼지인데도 잘 안 쓰고 다니는데 미세먼지가 아니면 말씀드렸죠? 아무도 안 쓴다. 아무도 안 씁니다.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요때가 좀 코로나 시기 또는 최근이라고 한다면 미세먼지가 심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집 앨범이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무리수가 있는데 일단 임영웅님이라는 더 100%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한 95% 될까요? 자, 95% 정도 되는 확률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임영웅님의 이 쇼츠 채널을 보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확신하실 것 같아요. 바로 임영웅님이 올렸던 요거 기억나세요? 자, 요때 기억나십니까? 자, 요때 사진과 요때 모습을 또 한번 나란히 둬 볼게요. 자, 후드티의 컬러 일단 똑같고요. 뿔테, 투명 뿔테 안경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죠? 정말 이 두 사진이 같은 시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임영웅님이 이 턱수염을 뽑는 ASMR 요거 할 때의 시기와 어떻습니까? 겹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때 시기와 겹친다라고 했을 때 임영웅님이 이 영상을 그럼 언제 올렸느냐? 자,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자 날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임영웅님이 이 영상을 올렸을 때가 제가 쭉 다른 컴퓨터로 한번 보자면 이 당시 때 댓글들이요. 한 1, 2개월 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불과 올 초란 얘기입니다. 올 연초 1, 2월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근인데? 그러면 임영웅님이 정말 1, 2월 달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녔죠. 제가 볼 때는 이 영상과의 매칭이 맞다면 아마 최근에 찍은 사진일 확률이 크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2집 앨범을 위한 만남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다만 그냥 사적으로 또는 우연치 않게 방송국을 오고 가다가 잠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2집 앨범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세 사람이 만난 건 최근 1, 2개월 사이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용수 작곡가와 임영웅님이 2집 앨범 곡을 만든다면 이건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에게는 정말 초대박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이기를 너무나 좀 기원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라보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천사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소시의 이 영상 분석이 조금 들어맞는 것 같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분석한다고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도요. 소시가 쉬지 않고 바로 연달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